회피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유형을 떠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회피를 한다고 그 사람을 무조건 회피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피형이 단순히 회피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상대가 피한다는 이유 하나로 회피형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공감력 없는 사람도 회피형이라고 하고 바람을 피우거나 잠수, 양다리, 각종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정말 뭐만 하면은 회피형이라서 그렇다고 몰아가는 그런 기이한 상황을 봤는데요. 나를 회피하는 사람이 무조건 회피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을 회피형으로 껴맞춰서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바람을 피우고 수준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는 거는 상대방의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나 가치관과 도덕성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사상과 도덕성이 저급하면은 안정형이라도 바람을 피우는 거죠.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잘 사용을 하면은 나아갈 방향을 또 제시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이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맹신을 해버리면은 굴절된 편견만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애착 이론에 따라서 사람을 굳이 4가지 유형으로 껴맞춰서 분류를 하자면은 그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포가 되는 건데 이 회피형도 어떤 성격이 더 도드라지냐에 따라서 각종 다양한 성격으로 파생이 될 수가 있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피한다 라는 행위 하나로 회피형이나 회피성 성격 때문인 것으로 단정을 짓는 거는 정말 뜬금없는 결론으로 상황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람이 피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회피형이라서 정말 그런 부분에 취약해서 피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역으로 본인이 다른 사람을 피하게끔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상대가 떳떳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거리를 두고 있는 건지 바람을 피운다거나 본인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다면은 거리를 두고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4번째는 상대가 마음이 없는 건데 그거를 피한다고 혼자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거는 정말 모르는 건데 무조건 상대가 회피형이라서 나를 피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는 너무 황당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모든 거는 마음과 가치관과 그 사람의 인성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별 이상한 사람의 특징을 다 가지고 와서 이거를 왜 회피형의 특징이라고 껴맞추면서 분노를 하는 걸까? 이거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회피형 중에도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외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의 수준 낮은 행동의 이유를 본인이 회피형인 것 때문인 것처럼 합리화를 해서 명분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과 두 번째는 본인에게 마음 없는 사람을 회피형으로라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과 세 번째는 본인이 타인을 떠나게끔 하는 행동을 하고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아서 타인이 회피형이었다고 우기는 것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첫 번째인 경우에는 본인이 수준 미달의 행동을 하고 다니면서 내가 회피형이라서 그래 라고 합리화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혼자 기괴한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이꼴 회피형이라는 이상한 공식을 펼치면서 저 같은 나쁜 남자 만나지 마세요. 저는 회피형이니까요. 이렇게 혼자 치명적인 척, 온몸 파탈, 판모 파탈인 척 이렇게 오그라드는 발언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제가 다 부끄러울 정도의 기괴한 나르시시즘에 빠진 경우라고 봐요. 회피형이라 나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수준이자 양심이자 인성인 거죠. 그리고 본인에게 마음 없는 사람을 나쁜 남자, 나쁜 여자, 곧 회피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나쁜 남자, 나쁜 여자가 정말 실제 핵폐기물급의 못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나에게 마음 없는 사람을 나쁜 남자, 나쁜 여자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나빠 보이는 사람은 나에게 마음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나에게 마음 없는 게 아니라 회피형이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껴맞추더라고요. 나쁜 남자, 나쁜 여자는 나에게 마음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회피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마음에도 없는 이성이 자꾸 다가오면은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음이 없어서 선을 확실하게 긋고 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혼자 착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상대가 그냥 양심도 없고 동물보다 못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다니는 그냥 소름 끼치는 부류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혼자 자기 합리화로 회피형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마음이 없고 존중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타인 부정인 회피형 중에 특히 회피성 성격의 특징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분들은 굉장히 진중하고 생각이 깊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너무 진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처를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어서 차라리 연애를 안 하면 안 했지. 가벼운 관계를 즐기기는 조금 힘든 유형이 많고요. 오히려 신뢰를 추구하고 진중하기 때문에 가볍고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부류들을 오히려 경멸을 하고 선을 긋고 멀리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회피형 중에서도 쓰레기가 있을 수 있고 회피성 성격이라고 해도 다른 방향으로 왜곡이 될 수는 있지만 때로는 유형을 떠나서 상황을 볼 수 있어야 온전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마음이 없거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유형으로만 껴맞추면은 정말 뜬금없는 결론이 나와버리니까요. 가벼운 마음과 가벼운 가치관을 가진 경우에는 유형으로 이해를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간파해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물론 자꾸 미련이 남아서 상대방을 어떻게든 회피형으로라도 합리화를 하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나에게 마음 없는 사람을 회피형으로 합리화를 하는 거는 고통의 시간만 연장이 될 뿐이거든요. 상대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도 서로 의지가 있고 상대의 행동이 상식적인 틀 안에 있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상대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물음표가 뜨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치워버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으로 본인이 선을 못 지키는 행동을 하면서 나를 피한 상대가 회피형이다라고 믿고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는데요. 상황을 곡해 확대 해석을 하면서 감정적인 갈등을 조성을 하거나 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는 어투나 행동, 발언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지나칠 정도의 불필요한 질문이나 집착이 많거나 상대가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감각이 상실을 했고 거리 조절을 못한다거나 분노 조절을 못하고 폭력적이라고 한다면은 사람들마다 선이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감각이 무디거나 이기적인 경우에는 사람들이 기피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을 기피하는 상대방이 회피형인 것으로 믿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어요. 모든 관계의 끝은 항상 상대방이 피하는 것으로 끝나거나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와 대화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분이 상해 있다거나 그래서 내가 무슨 말만 하면은 상대방이 자꾸 날카롭게 반응을 하고 나를 무시한다거나 피한다면은 스스로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상성이 맞는 사람들은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나와 맞는 사람들끼리만 교류를 하는 것도 어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알랭드 보통의 말처럼 너이기 때문이라는 단 하나의 실마리로 모든 오해를 풀어낼 수 있다. 두 사람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착각은 점차 착각이 아니게 된다. 이것은 사랑의 서사다. 앞으로도 우리는 착각에 휘말릴 것이고 그곳에서 사랑을 피워낼 것이고 너이기 때문에 오해를 풀어낼 것이다. 사랑을 하면은 피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오해라고 해도 당신이기 때문에 결국 그 오해를 풀어내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곁에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이고 의지가 있는 것이니까요. 결국 배려 없는 행동을 하거나 떠나갔다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을 감수하고 싶을 만큼 좋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마음 없는 쓸모없는 존재는 내 인생에서 치워버리고 스스로를 조금 더 귀중하게 여기고 내 삶에 더 집중을 하면서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는 그런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당신이니까요.